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아직도 치열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벌써부터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치열한 갈등이 세계에서 가장 큰 위협으로 떠오르게 될 전망입니다. 이번 나토 정상회담에 우리 한국이 처음으로 참석해 사실상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함께할 것을 천명하면서 한반도가 미중 갈등의 새로운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은 우리나라를 정확히 짚어 한국이 나토와 미국에 협력해 중국의 이익을 침해한다면 대가를 치를 수 있다고 대놓고 경고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번 나토 정상회담을 통해 사실상 대중국 포위 전략을 나토로 대변되는 유럽 여러 국가들에게까지 확장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나토 회원국들 간 수위의 이견은 있지만 향후 10년간 나토의 우선순위가 담기는 전략 개념에서 중국을 포함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은 올해 들어 지나칠 정도로 잦은 미사일 도발을 일삼고 이제는 7차 핵실험까지 준비하고 있는 북한을 제재하는 제재안을 발표했지만 유엔 상임 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 두 국가가 반대하는 탓에 무산되어 버렸습니다. 중국 측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 및 핵실험 도발이 중국을 압박하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때문이라는 어이없는 주장을 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현재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극악무도한 전쟁 범죄를 수없이 저질러온 러시아를 감싸는 태도를 보여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나토를 위시한 유럽이 크게 분노하며 세계 군사안보 세력이 러시아, 중국, 북한 대 미국, 나토, 오커스, 쿼드, 대한민국으로 대표되는 공산권 국가들과 자유민주주의 서방권 국가들의 새로운 냉전 형태로 굳혀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우리 한국은 현실화되고 있는 북한의 전술핵 위협에도 대응하는 것은 물론 가장 강력한 적이 될 중국의 위협에도 긴급히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최근 미국은 물론 서방 세계 동맹국들과 함께 강도 높은 훈련을 실시하며 유사시 주변 적국들의 위협에 맞서는 대응 능력을 크게 늘려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중국을 포위한 연합 전략을 구사하는 데 있어 한국이 전담할 경우 중국의 도발을 턱 밑까지 몰아붙여 자유민주주의 연합 세력이 승리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한민국만이 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만약 이것이 이뤄진다면 한국은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를 중국의 핵 위협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지금부터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나토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은 이미 미국에게 정신 나간 수준의 군사적 위협을 가해 미국의 대중국 포위 전략을 나토로 확대하는 것에 있어 불만이라는 입장을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현지 시각 6월 23일 일본의 통합 막료 간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중국이 이날 H-6K 폭격기 세대를 동원해 동중국해 해역에서 작전 중이던 미 해군 에이브러햄 링컨 항공모함 전단을 향해 직접적인 무력 시위를 벌였다고 합니다. 당시 놀라운 점은 중국이 이처럼 대놓고 미 해군의 가장 강력한 전력인 니미츠급 항공모함 전단을 상대로 직접적인 위협을 가한 것도 처음이었고 H-6K 폭격기 세대 중 2대는 실제 미 해군 항공모함을 타격해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YJ-12 초음속 대함미사를 각각 4발씩 탑재하고 있었다는 점인데요. YJ-12는 무게가 2.5톤에 달하는 대함미사일로 속도가 최대 마하 4에 이르는 데다 최대 사거리가 약 400km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 강력한 미사일입니다. 205kg에서 500kg의 고폭탄두로 장착하고 있어 두세 발만으로도 미 해군의 에이브러햄 링컨 항공모함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당시 에이브러햄 링컨 항모 전단은 이 미사일의 사정거리 안에 있었기에 중국의 H-6K 폭격기들이 마음만 먹으면 기습 공격을 가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중국의 H-6K 폭격기들은 이날 동중국해 방면에서 날아와 일본의 오키나와와 미야코지마 사이를 통과해 태평양으로 날아갔다가 선회한 다음 다시 왔던 길로 돌아갔다고 하는데요. 중국 폭격기의 위협에 대응해 오키나와에 배치되어 있던 일본 항공자위대에 F-15J 전투기들이 출격했고 에이브러햄 링컨 항공모함의 F-18EF 슈퍼호넷 탐재기들도 긴급 출격해 중국의 폭격기들을 격추시킬 준비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물론 이 같은 폭격기들이 공격할 의향을 보일 경우 금세 미 해군 항모의 함재 전투기들에 의해 격추되어 무력화될 가능성이 큽니다만 문제는 중국의 도발이 갈수록 심각해진다는 점입니다. 이런 위협은 우리 한반도에도 빠짐없이 가해지고 있는데요. 중국은 랴오닝성 다롄 지역에 810여단과 함께 사정거리 1700km의 둥펑 21C 탄도미사를 배치해 한반도를 겨냥하고 있고 지린성 퉁화 지역에도 816여단과 함께 최대 사거리 1500km의 둥펑 21 탄도미사를 배치해 한반도를 겨누고 있습니다. 산둥성 라이우 지역에도 822여단과 함께 최대 사거리 700km에서 900km에 이르는 둥펑 15 탄도미사를 배치해 한반도를 겨냥하고 있는데요. 이 미사일들은 모두 유사시 한미연합군 혹은 일본을 타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수량이 모두 합해 무려 600여 기 이상에 달합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지난 몇 년간 서해 지배권을 놓고 중국이 인구가 더 많고 더 큰 영토를 가졌기 때문에 더 많은 영역을 가져가야 한다는 이상한 논리를 내세워 일방적으로 우리 서해 해역을 침범하고 있는데요. 갈수록 그 수위가 더욱 심해져 가고 있는데 우리만의 힘으로는 중국 해군의 이 같은 도발에 위협을 느끼고 있으며 서해 인근에 배치된 수백여 개 달하는 공군기들도 유사시 무시할 수 없는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진수한 003형 항공모함은 이제까지의 중국 항모들보다 훨씬 강력한 항공모함으로 이 항모가 실전 배치되면 중국은 더욱 심각한 수위의 도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한국은 이제 해상교통로를 통한 수출과 수입 없이는 단 하루도 버티기 힘들 정도가 되었는데 중국이 해상교통로를 봉쇄하고 우리를 압박하려 한다면 우리는 어떤 대응을 보여야 할까요? 중국이 최근 핵탄두의 수량을 급격히 늘려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러시아가 함부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없는 것처럼 중국 또한 이를 함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상호 확증 파괴의 원칙에 따라 만약 중국이 대규모 핵 공격을 감행할 경우 최대 5,500여 개의 핵탄두를 가진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인데다 최근 미국은 원하는 핵심 지역만 집중 타격할 수 있는 전술 핵무기를 고도화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003형 항모가 나온다고 해도 우리 해군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주변국들과의 협력이 있다면 특히 최강의 칠함대가 가진 여러 항공모함 전란에 압도적인 화력이 있다면 충분히 상대할 수 있습니다. 003형 항모는 원자력 추진 방식이 아닌 재래식 항모이기에 최소 3, 4일에 한 번씩 함재기들이 사용하는 항공유와 항공모함이 소비하는 디젤유, 그 외에 무장이나 수리에 필요한 부품, 식량 등을 보급받아야 하기에 미 해군 항모 전단처럼 원양 작전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 해군 핵추진 항공모함들마저 일주일에 한 번은 보급이 필요할 정도인데 재래식 항모인 003형 항모라면 보급을 굉장히 자주 받아야만 할 텐데요. 항모에게서 가장 취약한 순간이 바로 해상 보급을 받는 순간인데 틈날 때마다 보급을 받는 003형 항모를 미 해군 항모 타격단이 기습한다면 이는 너무나도 치명적일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는데 바로 해상의 핵잠수함에서 발사되는 SLBM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극초음속 미사일이 이군의 기술력을 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미국은 이를 막기 위해 상승 단계 요격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스트 글라이드 방식의 극초음속 미사일은 상승 단계에서는 어쩔 수 없이 다른 탄도 미사일들처럼 요격되기 가장 쉬운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영화 탑건 매버릭에서도 나왔던 SR-72 다크스타 극초음속 공격기를 알래스카 기지에서 출격시켜 어느 지역이든 빠른 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다면 상승 단계 요격이 가능하다는 기초 개념은 세워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6월 29일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이안 윌리엄스 연구원은 자유아시아 방송에 미사일이 날아가는 방향과 움직이는 궤도 등이 공개되기 때문에 상승 단계 요격을 시도한다 해도 미국이 선제 공격을 시도한 것 아니냐 하는 논란은 피할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해상의 핵잠수함으로부터 발사되는 SLBM은 큰 위협입니다. 특히 다른 곳보다 서해에 접해 있는 해군 기지들에서 출항하는 중국의 공구육형 전략 원잠들은 큰 위협이 될 텐데요. 그 중에서도 현재 개발 중인 최대 사거리 12,000km의 G랑3 SLBM을 서해에서 중국의 전략 원잠이 미 본토로 발사할 경우가 큰 위협입니다. 미국의 다층 미사일 방어 체계가 이를 요격하는 데 성공한다면 다행이지만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미 본토가 중국의 선제 핵 공격을 받을 경우 여러 대도시들이 한꺼번에 날아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전략 원잠의 SLBM을 막을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이를 몰래 미행하다가 적절한 시기에 격침시키는 헌터킬러 작전입니다. 이에 딱 맞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 해군인데요. 우리 해군은 이미 림팩 훈련에서 재래식 디젤 잠수함인 장보고함 한 척만으로 세계 최강 미 해군 항모 전단의 대잠 감시망을 뚫고 수십 척의 함정을 가상 격침시키는 전과를 보여 세계를 놀래킨 바 있습니다. 물론 당시 보여주었던 미 해군 항모 전단의 움직임이 실제 전시와 같을 리 없고 지금의 미 해군은 이 같은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충분히 수립한 상태일 확률이 높지만 중국 해군은 그렇지 않죠. 미국이 우리 한국에게 공격 원잠 개발을 허가할 경우 미 해군 공격 원잠들만으로는 모두 수행하기 어려운, 특히 서해에서는 더욱 어려운 헌터킬러 작전을 우리 한국 해군이 수행함으로써 미국은 물론 중국을 둘러싼 많은 국가들을 보호해 줄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우리 정부가 요구하는 나토식 핵 공유 정책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지만 오커스 동맹에 가입한 호주만 해도 공격 원잠 기술을 미국으로부터 이전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점을 생각해 보면 당장은 몰라도 결국 미국은 우리에게 공격 원잠의 개발을 허가해야 하고 허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것 같은데요. 현재 호재 공격 원잠 프로젝트가 너무 더디게 진행되고 있기까지 한 상황이라 미국은 자신들을 도울 수 있는 강력한 한반도의 지원군이 필요한 상황이라 보여지는데 여러분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국과 중국의 군사력 충돌이라는 초거대 전쟁 시나리오를 예상함에 있어 아직은 너무 많은 것들이 개념만 잡힌 상태이고 실제 결과가 어떨지는 확실히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개발 중인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의 후속함 KSS-3 배치 3가 전략 원잠까지는 아니더라도 공격 원잠이 될 수 있다면 우리가 스스로 해상 교통로를 지키는데도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동남아 국가들과 함께 중국의 야욕이 팽창되는 것을 저지하기에도 확실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오늘 군사 돋보기 역사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